7.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 공개와 한국의 거국적 규탄. 1. 중화인민공화국의 과감한 동북공정 공개. 1. 2003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 고구리는 중원왕조에 예속된 지방정권이다. 2003년 6월 24일 중국 공산당 학술기관지 광명일보에 변중이라는 필명으로 쓴 고구리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실론이 실렸다. 그리고 다시 8월 11일 온라인판에 다시 실렸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고구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고 주장한 발표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국 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광명일보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처럼 고구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1993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이 고구리 역사를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변중이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 나오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라는 학술지 편집부 총책임자인 이대룡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때 광명일보에 이 논설을 실은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었다. 이대룡은 9차 5개년 계획에서 고구리 역사 침탈을 마치고 쓴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총론에서 정치편을 썼고 동북공정 1단계를 완성하고 쓴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송론에서 역사편을 쓴 핵심 인물이다. 이 논설을 발표할 당시 송론을 집필하고 있었고 이미 이때는 고구리사 침탈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공론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발표했다. 2. 2003년 7월 중앙일보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 공개. 광명일보 발표 20일 뒤인 2003년 7월 14일 국내 신문인 중앙일보가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홈페이지를 공개하였다. 이 홈페이지 공개는 일반인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학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일으켰고 특히 고구리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반응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사 왜곡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국책으로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그 목적과 의의, 진행 상황, 선정 과제 목록 같은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있었다. 은밀히 진행되던 역사 전쟁에서 선전포고가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전선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3년 선전포고 이후 10년 만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3. 신동아 9월호에 광명일보 논설문 전문 번역 공개. 중앙일보 보도 뒤 한 달쯤 뒤인 8월 16일 발행된 신동아 9월호에 광명일보에 실린 논설문 전문이 번역되어 실렸고 이정훈 기자가 동북공정은 역사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라는 기사를 덧붙였다. 이어서 8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중화인민공화국 당보 광명일보가 고구리는 친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박스 기사를 실었다. 이런 보도는 동북공정이 차츰 알려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빼놓고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4. 2003년 10월 12일 KBS 일요 스페셜 한중 역사전쟁. 고구리는 친하사인가? 동북공정 문제가 거국적이고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한 것은 KBS 일요 스페셜이었다. 당시 글쓴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11일부터 고이산성 지표조사를 하던 중 현지 기관의 추적 때문에 조사를 다 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 이미 공항부터 글쓴이의 동선은 조사되고 있었다. 그 뒤 현지에서 환인과 집안의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유적을 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8월부터 KBS 1호 스페셜 이현식 PD와 고구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글쓴이가 가면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촬영팀이 가서 현지 그림을 가능한 한 같은 곳에 모으고 글쓴이는 9월 20일부터 9일간 고구리 유적지를 직접 가지 않고 하얼빈, 만주리 같은 곳을 방문한 뒤 마지막에 집안과 환인에 들러 현지 상황을 파악하였다. 집안에서는 사진을 찍지 못하고 환인 취재는 가능하였다. 결국은 모든 것이 동북공정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돌아와서 현장 소식을 녹화하고 10월 12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되었다. 당시만 해도 일요일 저녁 일요 스페셜은 국민 대부분이 시청한다고 할 정도로 시청률이 높은 프로였다. 이 프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리의 400년 수도. 집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세계문화유산 등록 준비 상황. 2.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고구리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막는다. 3. 고구리 역사에 대한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4. 고구리는 중국 것, 중화인민공화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이 방송을 본 국민들의 충격은 대단했다. 단 한 번도 고구리 역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호 스페셜이 나간 뒤 온 나라가 갑자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2. 한국의 거국적 규탄과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작업 시작. 1.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시민단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시민단체였다. 10월 19일 역사문제연구소 같은 87개의 시민단체 연합 모임인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왜곡과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오류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에 정부 입장과 향후 대응책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언론들은 압록강 이북의 고구리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한 사실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신문 10월 20일자 대책 없는 한국 정부에서 담당 부서인 문화재청은 직제 개편으로 전담 부서가 달라져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교육부나 외교통상부 역시 이렇다 할 대책 발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10월 31일 오후 친화 역사 왜곡 긴급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눔 문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40명쯤 모여 한중 역사전쟁, 고구리가 침략당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앞에서 KBS가 역사전쟁이란 이름을 붙인 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두 나라의 대립을 역사전쟁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2. 한국고대사학회 등 공동대책위원회 규탄 성명 발표. 12월 9일 한국고대사학회 등 17개 한국사 관련 학회가 모인 중국의 고구리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지방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구리사를 비롯해 고조선사와 발해사를 왜곡해 고구리사를 일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사로 귀속시키는 한편 고구리의 활동 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고유 영토였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기구로 한중 양측이 참여하는 한중역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날
올바른 한중 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사 관련 학회 공동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국책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리사와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할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구리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를 세계적으로 다룰 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 문화관광부는 북한이 유네스코에 신청한 북한 지역의 고구리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가칭 한국역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움직임에 학술적으로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3. 정부의 고구리 역사 왜곡의 대처 의지 발표. 이와 같은 시민단체와 학술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2월 12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 역사 왜곡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고구려사 왜곡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 차원의 충실한 연구와 함께 학계, 민간, 정부 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이를 전면 지원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주중 대사관을 상대로 중국 학계가 고구려사는 중국사에 포함되며 고구려의 활동 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의 고유 영토였다고 강변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정신문화연구원에 고구려사를 포함한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한중역사 공동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학자가 참여하는 동북아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6월 중국 장쑤성 소주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벽화 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주 유네스코 대표부를 통해 북한 측의 등재 노력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해 남북 간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교육부, 문화재청,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고구려사와 관련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적 교류를 통한 중국 학계의 일부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문화재청, 국정홍보처, 한일역사공동위원회, 국제교류재단, 정신문화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주관으로 중국의 역사 왜곡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발표문 안에 정부는 그러나 최근 중국 내의 고구려사 왜곡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보고 한중 당국 간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왜곡이 자칫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수준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해서 동북공정을 고구리사 왜곡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보아 첫 대응부터 잘못 시작되고 있었다. 3. 고구리 벽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맞은 국제학술대회. 일요 스페셜에서 강조했던 것은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침탈 프로젝트에 관한 사실을 폭로하고 그 구체적인 작업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고구리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현장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구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관심이 높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어떤 과정을 통해서 두 나라가 신청을 했고 어떤 유적을 신청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10월 22일부터 열린 고구리 연구회 9회 고구리 국제학술대회 고구리 벽화의 세계에서 첫 발표를 한 프랑스의 아리안 빼랭이 북한 고구리 고분군의 세계유산 지명 과정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자세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빼랭은 유네스코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두 나라의 고구리 유적 등재 신청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사정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열린 고구리 연구회 9회 고구리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고구리 벽화의 세계란 주제로 모두 3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고구리 연구회는 이미 1997년 3회 고구리 국제대회를 일본의 제1조선역사고고학협회, 일본 학습원 대학 동양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 동경에서 열어 북한 학자까지 참여한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구리 연구회는 대대적인 학술 대회를 통해서 고구리 벽화가 한국사의 연구 대상이고 문화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1997년 대회 발표 논문이 한국 4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4편, 중화인민공화국 3편, 일본 3편인데 반해 2003년에는 한국 28편, 중화인민공화국 4편, 일본 4편, 러시아 1편, 프랑스 1편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회가 진행되는 10월 23일 윤덕홍 교육부 총리는 23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및 중화인민공화국사 편입 움직임과 관련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대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다. 4. 고구리 연구회 학술 발표회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사 중화인민공화국의 논리는 무엇인가? 10월 17일 고구리 연구회 29차 정기학술 발표회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 발표는 KBS 일요 스페셜이 나간 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실무진들과 협의하여 특별히 동북공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한 학술 대회였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연구가 합의되어 발족되었다. 이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를 침탈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황당하다는 태도였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규탄할 뿐 그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동북공정을 진행시키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였다. 당시 고구리 연구회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고구리 연구 관련 학술 단체였고 10년간 중화인민공화국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학자들과 교류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있었으므로 한 달도 안 되어 고구려사는 중국사, 중국의 논리는 무엇인가라는 학술 대회를 열 수 있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려 중국사이다. 중국의 논리와 국가 프로젝트 동북공정 발표 서길수. 2. 고구려와 수당 전쟁은 중국의 국내 전쟁인가? 발표 윤명철. 3. 고구려족은 중국 소수민족. 그 논리는 무엇인가? 발표 서영수. 4. 발해는 중국사. 중국의 논리는 무엇인가? 발표 한규철. 종합토론. 사회 박성봉, 정구봉, 최광식, 김육훈, 이부영, 황우여, 문병호, 김지하, 김현욱, 임진택,
변종호. 이 대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은 중화인민공화국 나름대로 학술적 논리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나름대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국민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저희를 처음으로 알게 된 학술대회였다. 5. 고구리 연구의 학술 발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과 현황. 12월 23일 고구리 연구의 30차 정기학술 발표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발표회에서 동북궁전과 같은 선상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된 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것으로 유네스코 후원을 받아 이코머스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일부 연구 발표. 사회 윤명철. 1.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결정 절차와 현황. 발표 허권. 2. 북한의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과정과 현황. 발표 이혜은. 3.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과정과 현황. 발표 서길수. 2부 종합토론. 사회 서영수. 2004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고구려 유적 등재에 대한 대책. 이융조, 한규철, 조웅주, 김성호, 이호성, 엄승용. 이 발표회는 실제로 2004년 6월 말 발표될 고구리 유적 등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학술 발표회로 국회와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하여 실속 있는 발표회가 되었다. 동북공정 1단계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북공정이 노출되면서 한국도 거국적으로 반격하게 되어 이른바 역사전쟁이 시작된다.